코스피 8,000 역대 최고치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급등했던 적이 없을 정도로 많이 올랐죠. 그런데 여러분, 이 불장에서 돈은 벌고 계신가요? 혹시 나 혼자만 수익을 못 벌고 있으신 건 아닌가요? 다른 사람들은 다들 주식으로 돈 벌었다던데 왜 나만 혼자 못 벌었을까요? 아니, 오히려 돈을 왜 잃었을까요? 저도 이번에 코스피 불장을 맞아 4개월 동안 한국 주식을 투자했습니다. 총 투자금 250만 원을 넣었는데요. 그런데 코스피가 역대 최고를 찍어줬는데 제 수익이 얼마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9만 원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것도 운이 좋아서예요. 이렇게 불장인데도 왜 저는 9만 원밖에 못 벌었을까요? 그리고 왜 코스피가 역사를 쌓아가는 이 와중에서도 나만 돈을 못 버는 걸까요? 오늘은요, 제 실수를 다 보여드리고 이 불장에서 어떻게 해야 제대로 투자를 할 수 있는지까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머니스타드라고 하고요. 중소기업 다니면서 월급을 쪼개서 투자하는 직장인이에요. 저는 원래 미국 주식을 하거든요. 근데 올해 1월부터 한국 주식을 한번 해보자 싶은 마음이 생겨서 시작을 했어요. 주변에서도 많이 하고 코스피도 계속 올라갔길래 나도 돈을 좀 벌어야 돼 라는 생각에 하게 됐습니다. 근데 결과만 이야기하자면 저는 돈을 날릴 뻔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불장에 돈을 날릴 수 있나 싶으시죠? 네, 그럴 수 있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투자했는지 처음부터 보여드릴게요. 1월 20일 처음 매수가 에코프로비엠이었어요. 2차 전지 대장주라고 하잖아요.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고 커뮤니티에서도 다들 이야기하니까 이거면 되겠지 하고 들어갔어요. 처음에는 쭉쭉 올라가더라고요. 나도 이제 한국 주식에서 돈을 좀 벌 수 있겠구나 싶었었죠. 17만 원부터 시작해서 오르면 더 사고 빠지면 또 사고 12주까지 늘렸어요. 그런데 대망의 그날, 바로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시작한 거예요. 그날부터 쭉쭉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다들 겪으셨겠지만 진짜 답이 안 서더라고요. 그래서 절반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오르면 좋아하고 빠지면 또 불안해하고 무서워하고 결국 사고팔고를 반복했어요. 몇 번을 반복했는지 저도 헷갈릴 정도예요. 지금은 6주를 들고 있는데 마이너스 13%입니다. 플러스 15%까지 갔다가 다시 떨어졌습니다. 코스피가 8,000을 찍었는데 마이너스 13%요. 그래서 개별주가 안 되니까 이번엔 ETF로 갔어요. 근데 그냥 ETF가 아니라 테마 ETF요. 코덱스 증권. 그 당시에는 증권주가 쭉 한번 오르고 나서도 계속 수급이 들어올 거라고 해서 샀거든요. 그래서 10주를 샀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결국 전쟁 때 손해를 본 종목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 번은 마이너스 18%를 찍더라고요. 그때 진짜 빠지는 거 보면서 이걸 왜 샀지 싶었거든요. 결국 이 증권주는 겨우 손절을 했습니다. 손해 금액은 32,000원, 치킨값이죠. 개별주도 안 되고 테마 ETF도 안 되니까 그제서야 제가 한 행동은 지수 ETF를 산 거였어요. 코덱스 200. 이게 지금 플러스 25%입니다. 11주를 들고 있는데 평가손익 25만원. 숫자만 보면 와 잘했네 싶잖아요. 근데 이게 코스피 8,000을 한번 찍어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결코 잘한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끌고 간 거예요. 개별주로 사기엔 부담스러워서 지수 ETF를 산 건데 그 두 종목이 올라줬으니까 따라간 거죠. 제가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결국 이것도 시장 지수를 샀기 때문에 이익을 보게 된 종목이 된 거죠. 이 그래프를 보세요. 제 전체 주식의 현황을 그려준 그래프거든요. 1월부터 3월까지는 계속 마이너스였습니다. 사고 팔고 이 출렁임이 제가 다 이것저것 건드린 흔적인 거예요. 정리하자면 제가 이렇게 갔어요. 개별주, 에코프로비엠, 테마 ETF, 코덱스 증권, 그 다음 지수 ETF, 코덱스 200, 코스닥 개별주로 시작해서 테마 ETF로 도망가고 거기서도 안 되니까 지수 ETF로 또 도망갔어요. 근데 원래는 정석적인 투자는 반대로 해야 되거든요. 지수 ETF, 테마 ETF, 개별주 이 순서대로요. 큰 거에서 작은 거로 시장 전체를 먼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섹터를 보면서 산업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개별 기업의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완전히 반대로 갔어요. 그래서 250만 원 넣고 코스피 8,000이라는 역대급 상황이 와줬는데도 겨우 9만 원이에요. 정석적으로 투자했다면요. 코스피 지수가 5,000에서 8,000까지 30% 이상 올랐잖아요. 물론 지금은 7,000 초반으로 떨어졌지만 코덱스 200만 처음부터 샀어도 1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럼 같은 기간 미국 주식 계좌는 어땠을까요? 제 메인 계좌는 미국 주식이잖아요.
그걸 보여드릴게요.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투자 수익은 440만원, 수익률 14%. 수익률만 봐도 차이가 나죠. 한국은 1%, 미국은 14%. 근데 한국은 개별주 실패하고 테마 ETF 실패하고 지수 ETF 도망가서 코스피가 역대 최고를 찍어준 덕에 겨우 이 숫자예요. 미국은요, 그냥 넣어뒀어요. 시장에 대해 알고 있으니까 그냥 매주 매달 사고 놔뒀을 뿐인데 이거예요. 지수 ETF부터 시작해서 섹터 ETF로 넓혀가고 아직 개별주는 안 하지만 그 과정에서 미국 시장이 어떤 시장인지 감이 잡힌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뭐가 더 건강한 투자인지 비교해보면 정답이 보이지 않나요? 왜 지수 ETF부터 해야 되는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꼭 이런 분들이 계세요. 미국 주식 답인 건 알겠는데 코스피 8천까지 찍은 상황인데 나 혼자만 못 먹고 있는 것 같다. 다른 사람들은 불장에서 제대로 이익 봤는데 나만 혼자 돈을 못 버는 그 느낌. 이걸 전문 용어로 포모라고 합니다. 최근에 SOXL, 속스로 45억을 벌었다는 분에 대한 글을 봤어요. 바로 반도체 3배 레버리지요. 그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장에서 몇십억을 번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요, 45억 벌었다던 그분은요, 시드머니를 10억 정도를 넣은 거예요. 대출이든 뭐든 시드머니가 10억입니다. 금액의 규모 자체가 달라요. 우리한테 그 10억이 있나요? 대부분 10억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만 보고 포모에 빠져서 레버리지 상품을 들어가면 3배를 벌 수도 있지만 3배로 잃을 수도 있어요. 그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이에요. 10억 넣어서 45억 벌었다고요? 반대로 갔으면요, 몇 억이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각오가 되어 있으신가요? 저는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포모를 안 오게 투자를 할 수 있느냐?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저는 처음에는 S&P 500 70%, 나스닥 100 30% 이렇게 투자를 했었는데요. 최근에 포모를 이겨내기 위해 구성을 최근에 바꿨습니다. 바로 나스닥 100 60%, S&P 500 30%, 그리고 SOXX 반도체 ETF 10%. 이렇게요. 90%는 지수 ETF로 안정적인 기반을 깔아요. 이게 흔들리지 않는 뼈대예요. 그리고 딱 10%만 섹터 ETF를 넣어요. 지금은 반도체가 뜨니까 SOXX에 넣고 있는 거고요. 이 10%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포모를 달래주는 거예요. 반도체가 오르면 나도 같이 먹고 있으니까 조바심이 안 나요. 근데 SOXL처럼 3배로 올인한 게 아니라 내 속도에 맞춰서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산업을 잘 알게 되면 그 이후에 개별주에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요, 섹터 ETF에서 40%, 50% 수익을 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잃더라도 전체 10%니까 뼈대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익이 더 공격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거죠. 포모가 와도 조금 덜 올 수 있도록요. 실제로 제가 이번에 50만 원 정도를 넣어둔 건데 최근 반도체가 성적이 좋아서 40% 가까이 수익이 올랐습니다. 우리는요, 한 번에 45억을 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런 방법으로 하게 되면요, 40%, 50%의 수익은 노려볼 수 있어요. 뼈대는 중요합니다. 포모가 와도 조금 덜 올 수 있도록요. 정리하겠습니다. 코스피 8000 시대에 주식 투자를 안 망하는 방법은요, 저처럼 거꾸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잘 모르는 분야의 개별주부터 시작하지 마세요. 지수 ETF로 뼈대를 먼저 잡고 섹터 ETF로 포모를 관리하세요. 그럼 내 멘탈도 관리하고 소액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어요. 저는 한국 주식에서 4개월 동안 돌고 돌아서 번 돈이 결국 9만 원이었어요. 미국 주식은 적립식으로 했는데 440만 원이었고요. 솔직히 이 영상 만들면서 부끄러웠어요. 미국 주식을 하면서도 배운 걸 다 알면서 한국 주식에는 욕심 따라 똑같은 실수를 또 했으니까요. 근데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여러분은 저처럼 돌아가지 않았으면 하기 때문입니다. 저의 4개월이 여러분한테는 이 영상 10분이면 되니까요. 투자를 하다 보면 당연히 욕심이 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저의 실수를 보고 여러분은 조금이라도 더 현명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포모를 이겨내고 도박이 아닌 투자를 하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작은 돈으로 시작하는 작은 자유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함께 그 자유를 만들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작은 돈으로 시작하는 나의 기적, 머니스타드.